세계적인 트렌드인 ESG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상대적 경쟁력을 가져야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can I say? Do best to participate in the ITF following The task force and the prepare the previous G8 task force in 7 years.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 회장 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ITF는 지난 6월에 영국에서 개최된 G7 플러스 정상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성된 민간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G7 플러스 회의에서 ESG 관련 투자를 활성화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민간 조직으로부터 ESG에 관련된 보고나 공시 표준의 글로벌 국제 표준화 그리고 ESG 관련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민간으로부터의 의견을 받기로 해서 결성된 조직이고요. 조직의 의장은 영국의 전 내무부 장관인 닉 커드 경께서 의장을 맡고 G7 플러스 국가, 그 G7 국가 더하기 한국,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국 초청받은 국가의 민간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저도 한국의 표준화 기관으로서의 60년간의 역사와 ESG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한국의 민간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ITF는 크게 제일 위에 있는 최고위원회가 있고요. 그 뒤에 실제로 리포트를 작성한 워킹그룹 A와 워킹그룹 B가 있습니다. 워킹그룹 A에서는 S&P 스탠다드 & 푸어스의 CEO께서 의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ESG 관련 보고 그리고 공시의 표준화를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권고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B에서는 ESG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그 제도나 그다음에 금융 상품이랄지 기법들을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두 개 워킹그룹 A와 B의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공고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ITF에 참가한 한국의 대표로서 저희들은 주장할 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ESG가 주로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 개도국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규정은 시행하기가 어렵고 또 개도국의 특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저희의 제안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이게 있습니다. ESG 관련해서 대기업이나 금융기업들은 시행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1차, 2차, 3차, 4차, 5차 등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날 제1차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간단한 저희의 두 가지 원칙을 제안을 했고 앞으로 있을 여러 번의 회의가 열립니다. 워킹그룹 A와 B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번 회의 열리는데 일단은 2차 회의가 10월 14일 날 있을 예정이고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저희의 의견과 제안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주로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작년 1월에 세계 최대의 투자 펀드인 블랙락의 CEO가 앞으로 ESG가 되지 않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겠다 선언한 바가 있고요. 투자 기업들한테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시장에서는 ESG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가 어렵고요. 또 ESG가 어려운 기업들은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전체 상장사 중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들은 2025년부터는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은 ESG 관련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금융회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ESG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적극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우리 협력업체인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도 ESG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ESG 관련해서 선진국보다는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업들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ESG 관련 환경, 사회, 또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에 대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고 또 사회적 목적 기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회에 대해서 물자나 자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골판지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한달지 또 대체육한 기업에 투자한달지 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고용도 늘리고 환경, E, S,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해서 개선을 이루는 데 투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업을 일단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것이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ESG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ESG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상대적 경쟁력을 가져야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SG를 충족하지 않는 기업들 입장은 앞으로 EU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또 일본, 또 후발 개도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대적 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ESG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셋을 ESG를 적극 활용해서 경쟁력을 갖추자 이렇게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ESG 관련해서는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들이나 민간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서 가이드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표준협회를 비롯해서 많은 공공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대비를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그 ESG 추진단을 협회 내에 범협력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SG 추진단은 3개 본부와 5개 그 센터를 결합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SG와 관련해서는 ISO의 국제 인증과 연관이 깊습니다. 환경, E와 관련해서는 ISO 14000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이 있고요. S와 관련해서는 ISO의 26000 그래서 사회적 책임 경영 인증이 있습니다. G와 관련해서는 ISO 37001, ISO 37301 즉 부패 방지 경영, 준법 경영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ESG에 대한 대비하고 있다는 인증을, 국제적 인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을 그리고 OJT,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G7 플러스 ITF 최고위원으로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중점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서는 세계적인 트렌드인 ESG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보다 쉽고 보다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